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는 바람에요. 이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의 얘기 중간에 저는 살짝 끊어졌었고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께서는 다 들으셨죠?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조인환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진보당에 대해서요.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겟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10kg당 23,000원으로 주문은 27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국회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요. 네, 방금 왔습니다. 예. 무슨 일로 바쁘신 분이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러게요. 예. 어제 교육부 장관이 현행 이제 검인정 활동교과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어제 그걸 전부 다 수정이 흡족하게 되었다고 몽땅 다 물론 이제 교학사 무임승차 시킨 거죠. 네.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아마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웃음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 기사 보시고. 예. 쿠데타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그 수정된 교과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 전제 자체도 위법하고 불법이지만 그래서 오늘 그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필자 그다음에 변호사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 최종본 분석 긴급 토론회를 열렸어요. 아. 그래서 왜 이 교과서가 문제가 많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는데 그걸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방송 형식이니까. 네네. 네. 이게 일단은 우리 어제 뉴스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고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요. 예. 그전에는 왜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7종 교과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소위 말해서 타이트하게 네. 이게 정말 조목조목 다 따지고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쉽게 통과를 안 시켜줄 것처럼 분명히 행동을 했는데 무턱대고 어제 교육부 장관이 8종 교과서 모두를 승인 통과시켰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네.
분명히 교육부 장관이 이 8종 교과서 중에서 교과서 하나는 빼고, 예, 그 다음에 교학서를 포함해서 7가지 교과서 전체에다 수정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렸고 여기에서 필자들이 수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필자가 자율적으로 고친 건 있어도 장관이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 필자들이 반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게다가 수정하라고 한 내용 자체가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학서는 뭐 찍소리 없이 따라가는 거고요. 네. 교육부에 업혀가니까.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뭐냐면 이제 필자들은 교육부 지시에 불응한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이럴 때 한번 청취자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자, 그러면 이건 엄밀히 하면 교육부 장관은 만일에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않는 교과서는 발행 취소를 시키겠댔어요. 그럼 현재대로라면 일단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한 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학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6종 교과서는 발행 취소를 하게 되면 초유의 일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서 8종 교과서에서 단 2종만 가지고 채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발행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도 약점이 있죠. 네. 틀리게 첨삭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 교육부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 같아요? 아, 우리 문 아나운서가 교육부 장관이시라면. 그러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끌고 가느니 차라리 여기 이쯤에서 좀 좋게 마무리를 짓는 게 낫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반발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낫겠구나. 꼼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예.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필자들은 그 자율적 수정은 사실 보장돼 있어요. 어디까지 그 필자들의 책임 하에. 근데 네. 교육부가 부당하게 내용까지 개입을 해서 전면적인 거의 뭐 개학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첫 번째로 자율적으로 고치긴 하되 교육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고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근거를 내서 교육부에 제출했어요. 네. 그 당신들이 틀렸다, 교육부가. 아. 예, 이걸 냈어요. 또 한편은 어떻게 했냐. 수정명령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실은 으름장을 놨으면 말 안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6종 교과서를 발행 취소시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필자들은 거부하니까 출판사가 직권적으로 수정하게끔 또 만든 거예요. 아. 자, 그럼 출판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맞춤법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출판사는 그렇죠. 교정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전문적인 내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손댈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출판사가 직권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과거의 편법에 따라서. 그래서 필자가 빠진 채 이 출판사가 고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부 장관 명의로 된 수정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6종 교과서 자체는 사실 내용이 틀리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교육부가 또 이 6종 교과서 필자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은 또 자기네들이 내버려뒀어요. 자기들이 틀렸으니까. 아. 이걸 놓고서 그 나중에 자 무슨 얘기죠? 교육부 장관이 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교학서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다 통과시키겠다 해준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 이상한 편법이냐, 어쨌든 교과서 수정은 돼버린 셈이잖아요. 네. 장관 명령에 따라서. 문제는 필자가 참가하지 않고 출판사가 독단적으로 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것도 뭐죠? 교육부가 준 자료 수정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뺏겨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남는 문제가 뭐냐? 이럴 때 6종 교과서 필자들이 교육부 당신들이 수정하라고 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는 틀려서 우리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잖아요. 네네. 이 출판사도 고민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교육부 장관이 어제가 한 말이 이 부분은 안 따랐으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재 발행 금지시켜야죠. 취소를. 왜냐하면 그 전에 강경 기조에 비추어 보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뭐냐? 이것은 나중에 재논의해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는 어찌됐건 다 문제가 없어졌으니 이것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발표한 게 어제예요. 자, 교육부 장관은 이제 다 문제 해결됐고 일단락 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실장님 그러면 정말 문제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교육부 장관 일단락 되었다지만 드디어 이제 교과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치달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요. 이젠 큰일 났어요. 이 교과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오늘 잠깐 보고 왔어요. 자, 그럼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웹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 교사들만 보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네. 거기서 이제 교사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 이제 보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죠. 네. 그러면 12월 한 중순쯤에 책을 찍어요. 그래서 불과 열흘 정도 사이에 채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촉박하네요. 네. 지금 이제 촉박한데 원래 12월 7일 날 채택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늦어진 거죠. 많이 늦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는 뭐냐면 교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교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고치라는 거 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 역사학계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많았죠. 네. 수백 개였죠. 네. 교육부가 고치라고 한 거하고 역사학계가 고치라는 것 중에서 겹치는 건 43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200몇 개가 여전히 틀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고치라는 게 또 틀린 것도 있어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육종 교과서도 문제가 돼. 필자들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고치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출판사가 임의대로 고칠 수가 있나요?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직권 수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군요. 그 육종 교과서에서 교육부 장관이 했던 것들 중에 부당한 게 있다면, 근데 아마 그건 비켜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전히 근본적 문제가 많이 남은 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죠? 틀린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하게 되는 단계가 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정말 더 커져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예, 그 교학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가 틀렸는지. 왜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최종 종이로 찍을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요 시간에 필자가 임의로 맞춤법을 틀린 걸 고칠 수가 있어요. 내용 수정 안 되지만. 근데 뭐 지금 교육부 법이 없잖아요. 그냥 또 내용 막 고칠까봐 다시 막 우리가 틀린 거 가르쳐주면 교육부가 그걸 교학서에 알려줘서 첨삭지도 하는 이 일이 또 나올까봐. 예, 합니다. 이게 참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가 가정교사예요. 교과서예요. 역사학자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남아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김제 옥구 지역에 뭐냐면 아주 거대한 간척지를 일본인 농장하고 조선 정도부 해주었다라고 한 내용 그대로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것은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동진수리조합 문제인데 그 동진강 유역이에요. 김제 쪽에. 근데 이 부분은 이 한국 향토문화대전이라고 한 데서 뺏겼어요. 이들이. 네. 근데 교학사 교과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기를 거대한 간척지를 일본인들이 조성해가지고 했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조선총독부가 수리조합을 만들어줘서 농업용수에서 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거대한 유역 변경시 댐도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써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수리조합 반대 투쟁이 있었던 내용이 빠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 수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런 문제였어요. 이 내용을 뺏길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인데 여기에서 낸 어떤 책이냐면 한국향토문화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옮긴 책이에요. 요 내용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향토문화대전에 썼던 필자들은 이 수리조합을 만들 때 많은 농민들이 반대운동도 하고 고통을 겪었다고 써있는데 그 부분 싹 빼고 개발만 이루어졌다고 지금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임의로 발췌를 또 한 거군요. 그러니까 조선 농민들이 고통받은 건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아주 좋은 댐이 만들어졌다 고마 뺏겼어요. 근데 이건 이 동진강 수리조합은 일본이 일제시대 때 가장 식민지 근대화의 업적으로 얘기하던 내용이고 그 비슷한 내용이 조선총독부 교과서라든지 엽서로도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한마디 조선총독부 교과서 그대로 된 셈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요즘 그 집권 여당이 하는 말로 어느 나라의 역사 교과서입니까? 라고 묻고 싶네요. 상계심이 대답했잖아요. 일본에서. 저렇게 좋은 교과서 넣는데 왜 일본 교과서는 저 따라하지 않느냐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 또 보도되면 김성수는 무척 많이 고쳤어요. 고쳤나요? 네, 아주 많이 고쳤어요. 노력했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근데 이젠
이 권희영이라는 필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었어요. 약간의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역사가는 사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관을 바꾸라고 할 수 없다고 떠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수를 지난번에 했을 때는 지조 높은 민족 지도자로 썼잖아요. 탄압을 받으면서도. 근데 이번에 뭐냐? 친일파로 썼어요. 에? 180도 바꿔서 쓴 거예요. 이거는 실장님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사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한 본인의 말과 굉장히 배치되는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예. 어떻게 해서 학자가 교수가 그 박스 전체가 이건 독립운동가로 썼다가 친일파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잖아요. 예. 이는 이상한 짓 하는 것은 쓸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건 엉터리죠. 근데 또 거기다 꼭 추가하는 게 있어요. 김성수가 일제 때 여러 가지 친일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쓰긴 썼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장난 또 쳤어요. 친일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랬어요. 어떻단 글을 딱 한 편인 것처럼 또 오독하게 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다음에 또 추가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추가했냐면 해방 이후에 한민당을 만들고 한국민주당이죠. 그다음에 김구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제대 친일파인데 갑자기 김구 이승만 어찌됐건 그 당시 독립진영의 대표 간판 스타들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반탁투쟁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뭐죠? 같은 반열에 올려놨네요. 그렇죠. 당시 독립운동가들도 네. 이 김성수와 손잡고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것을 슬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반공이 또 나오죠. 네. 반공 지도를 잘라서 이번에 공로를 벌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뭐죠? 이승만과 김성수가 손을 잡고서 만든 게 분단 정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또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김성을 빼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면. 예, 이런 것들에서 뭐냐면 차라리 깔끔하게 일제 때 행적 때문에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공식 규정되었다 이렇게 쓴 게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반공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김성수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친일 문제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 교과서 곳곳에는 유치진 있죠. 네. 이 유치진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연극계의 이완용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죠. 조목조목. 예. 그런데 지금 전혀 뭐냐면 손 안 댔어요. 아, 그 부분을 그대로 놔뒀군요. 예. 저희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는 유치진의 토마에 관해서만 고쳤지 뒤에 일제히 강압에 의해서 뭐냐면 극단 현대극장을 조직했다. 이 말은 그대로 둔 거예요. 강압이 아닙니다. 최고의 악질 친일 연극단체인데. 그 다음에 뭐 안익태에 가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민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친일파들이.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김성수 고친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폄하가 여전히 있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승만 유인전이잖아요. 네. 이 사실이 아주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좀 진화시가 좀 줄여라고 했지. 아주 잘못된 것들이 무척 많아요. 게다가 안창호 선생이 여전히 없어. 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사실 임시정부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 예. 안 쓴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 유인전인 것도 안 바뀌고. 근데 독재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네. 여기 뭐 5.16 쿠데타 정당성 그대로 넣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지지했다, 육사생도도 지지했다, 이따위 소리 가지고 쿠데타 정당하고. 그 다음에 4.19 원인에 대해서도 그죠? 뭐 경찰 인원을 줄이는 반면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됐다든지. 네. 4.19는 이기붕 때문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짓들.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당위성을 굉장히 치중해서 네. 설명을 했죠. 결과적으로 뭐냐? 친일과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유민주를 파괴한 독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 파괴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이것을 일당락 되었다고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거는 반헌법적 교과서예요. 현재 수정된 것도. 그래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교과서 쿠데타다. 이 쿠데타에 누가 했다? 교학사, 어용출판사죠, 이제는. 그 다음에 엉터리 학자, 필자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뭐죠? 현 정권의 실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삼각 쿠데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이 교과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왜 파국이냐. 오늘 무자격 의사가, 교육부 무자격 의사가 원숭이를 사람으로 만들자다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비유네요. 네. 오늘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이런 교과서가 말 그대로 찍어내는 종이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이 교과서가 책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향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이 갔다 와서 저희도 요청한 게 있어요. 이거는 쿠데타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게 역사 쿠데타라고 봅니다. 이건 근본 없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헌법을 부정하고, 그죠? 네. 전문만 안 고치죠. 내용은 전부 다 반헌법인데 이 쿠데타는 진압돼야 돼요. 진압돼야 돼요. 그래서 헌법을 수반한 국회의원들이 장관,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임만은 안 되고 전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이 군사 쿠데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반대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칼을 들든 교과서밖에 더 위험하죠. 미래 세대까지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구속수사감이에요. 내가 볼 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자들은 역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한 내용을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인 거예요. 또 뺏겨서 고칠까 봐. 이게 무슨 첨삭지도 과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건 아주 간단해요. 시험을 봤는데 낙제를 받았는데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네. 합격시켜주고 나서 뭐냐 답안지를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교육부가 부정한 거죠. 네. 네. 이런 상황을 벌어뜨렸기 때문에 교육부 이런 부정 상황이면은 입학 취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 예.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얘기는 뭐냐. 이제 장관 해임안을 내야 되고, 그만 해야 됩니다.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왜? 이제는 수습이 안 되잖아요. 네. 예. 두 번째로 이 교과서가 왜 채택될 수 없는가를 저희들이 조만간에 정확하게 공개를 할 텐데 저것들이 또 뺏겨서 고치지 않도록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후한무치예요. 예. 놀라운 게 오늘 도정환 의원하고 그다음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얼마나 고쳤는가를 찾아봤대 교학사. 네. 네. 자, 일단 보니까 뭐냐면 이 교육부에서 251건을 고치라고 했어요. 검정 통과 이후에. 근데 여기에 뭐냐 자기들이 스스로 375건을 했어요. 네. 그거 알게 되면 한 426건이에요. 아니 626건이에요. 그렇죠. 626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미 뭐죠? 이 검정하기 전에 검정 심의 과정에서 고치라고 해서 고친 게 227건이에요. 그다음에 또 교육부가 47건 또 고치라고 한 게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띄어쓰기도 지금 안 맞아요. 도정환 의원이 시인이고 국어 교사 아닙니까? 그게 100여 군데가 띄어쓰기가 틀려요. 오토할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 1,500여 개가 고친 거예요. 고친 것만 1,500여 개예요. 고친 것만? 네. 네. 고친 게 1,036개고 더 추가하면 1,500여 개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한 페이지에 2.6개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틀린 게 또 수두룩한 겁니다, 지금. 실장님 그냥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시간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게 종호표를, 수정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책 한 권이에요. 야, 이러고도 통과시키는 교육부는 뭐죠? 이건 완전히 정권 창출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후한무치예요. 네. 밀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교과서 부분은 앞으로 이 법률적 소송도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이 반헌법적 교과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할 것이고 지금 앞으로 그래서 신고센터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할 거예요. 예. 네. 자, 민족문제연구소에서만 또 역사학자들만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요. 정확하게 또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만 되는 일이고요. 예, 제일 걱정하는 게 네. 보이지 않는 그저 공권력의 개입.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응원해 줘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직접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내 아이가 겪어야 되는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교학자 채택을 학교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센터 할 때니까 예,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학부모 단체에서도 학교 쪽에 저는 압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 네. 아이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스팔트 우익 학부모를 견제해야 됩니다. 어디 가나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예. 예.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흘렀지만 예. 워낙 지금 긴급한 거라서. 그러니까요. 왜냐 최종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지난 3주간 쭉 했던 얘기죠.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진보당에 대해서는 우선 1955년 12월 창당했는데 그 과정과 또 창당 복습 겸 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보당 창당 이후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하면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킨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보당 사건, 이 1950년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1954년 3월에 나온 그 죽산의 우리의 당면 과업 대공산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문건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1955년 12월 달에 진보당이 창당이 했는데 그 창당 정신의 근거가 바로 그 1년 전인 54년 3월에 죽산이 쓴 우리의 당면가업 대공산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겉으로는 반공투쟁 문건 같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때가 이제 조봉암 선생이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말하자면 2대 국회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낼 때는 보면 구절 보면 이 공산당 투쟁이 많이 나와요. 전부가. 네. 얻어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공산당 투쟁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제 무력이 아닌 평화적. 그게 딱 단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므로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끌고 오는 사람은 바로 이성만이었죠. 그렇죠. 예, 이런 책이 발간됨으로써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소위 많은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예, 우리가 6.25가 끝난 지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면 그분으로서는 아마 그간에 6.25를 겪고 또 그 전에 조선공산당을 하고 한 것 모든 것을 겪은 거와 그분이 보는 시야, 여러 국제정책 이런 걸 갖다가 비축해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시대 분위기에서. 그럼요, 어렵죠. 네. 감히 누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왜냐하면 총독을 싸운 지가, 그죠? 그렇죠.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 예. 불과 7년 뒤에. 그리고 2년이 안 되죠. 뭐. 네. 1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네. 사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내고 한번 승산을 좀 걸어볼 만직한 그 정도의 어떤 결기를 가지고 네. 예 주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승만은 미쳐 날겠어요. 솔직히 좀 과한 편일지 몰라도. 네. 지금 휴전협정, 평화협정이 어딨냐. 북진 통일해야 된다고 떠들 그렇죠. 무렵 아니에요. 제네바 휴전협정 당시부터. 네. 그 전에 그 정읍인강 전주역인강 이성만이가 내려가가지고 군중 연설을 할 때 북진 통일한다고 해요. 그렇죠. 무력 북진 통일. 근데 지금 북진에는 무력 없이 그냥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총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북진 통일. 예, 네. 생각이 나네요. 그 단어 네, 자체가. 네. 예. 근데 조봉이 아니라고 해버리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평화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외국군 철수 문제도 이야기되고 하던 시기란 말이 당시에 제네바 협정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이네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평화 통일을 무엇과 결합시켰냐면 민주 세력의 대단결, 네. 연합전선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재에 의한 무력 통일보다는 민주 세력이 총집결해서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은 민주주의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네네. 근데 그게 그 다음에 55년 6월 달에 한국일보의 기고인가. 예. 내가 본 내외 정부 유명한 26회거든요.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게 길게 한 거 없습니다. 연재한 것입니다. 그 앞에 조배옥이는 3행안 끝내고 장택산이가 4행안 끝내고 마지막에 조봉암 선생이 장장 26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제일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이 제목을 안에 소제목이 많아요. 아마 내가 보니까요.
순환의 체험을 살려가지고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 유교 아닙니까? 그렇죠? 살려가지고 깊이를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야. 근데 이거는 우방과의 결속만이 승리의 척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척견이다. 자, 무비, 소위 군비, 무비와 반공 교육을 강화하는 게 기념하다,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일본은 말이죠. 미관용 정책을 악용해가지고. 비관용. 아닙니다. 미국의 관용 정책을 악용해가지고 아주 아시아의 지도국을 자처하는 것은 매우 불손하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이러면 반미운동이죠. 종북 반미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상징 인물이 절대 필요하며 그때 야당 연합이 운동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대연합. 예. 야당 연합 기호는 시대적 요청이다. 예, 이렇게 돼. 지금 요청. 들어도요. 하나도 뭐 요즘 이야기 같죠? 예, 요즘 이야기가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저 또 보면 대공투쟁은 말이죠. 화전입니다. 화전 양면으로 북한 수복의 화와 전, 그러니까 화와 전쟁, 화전이죠. 그러니까 평화 전쟁. 네, 평화. 양면으로 북한 수복의 정치적 강화를 절대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단독을 하는 게 유엔하고 협조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국연하고 말이죠. 예, 이게 60년 정도 전에 쓰신 예. 글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냄새가 나시기도 전이죠, 6.25에. 예. 예. 그 조봉암 선생님 그래서요. 제가 평화통일과 관련한 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 제가 읽었더니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읽어보세요. 예.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북진 통일 정책은 결국 무력을 통해서 국토를 통일하자는 것인데 전쟁의 재발은 인류가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백만에 달하는 귀중한 희생을 치른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린다고 하면 그것은 곧 민족의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 흘리지 않고 민주 진영의 주동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 들어도 고개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뭐 전쟁 자멸, 예. 평화 천국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54년 5년이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적어도 약 60년 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죽산 선생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해안이 깊은. 저도 은사님한테 들은 게 있어요. 역사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 은사님한테. 또 은사님 이름 이야기하면 또 역시 빨갱이 선생한테 빨갱이 제자 났다고 얘기하던데. 강만길 선생님이세요. 네. 역사학을 배울 때는 내가 가는 이 선택이 역사의 길인가 반역사의 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산의 경우에는 결국 이 말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래 살려면. 그런데 아까 이 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했듯이 피 흘리지 않고 민주 진영이 주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한다.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독재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관계 좋아지거나 평화가 구축된 적이 없죠. 더 갈등이 더 높아졌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바로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죠. 예. 이러면서 이제 선거로 예,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대 대통령이죠? 예, 3대하고 4대 부통령 선거였죠. 예. 56년 5월 1일에 말이죠. 조범암과 부통령 후보 박기출이가 이제 박기출 씨가 부산 공설운동장하고 수정국민학에서 이제 연설을 소위서 유세를 했죠. 여기에서도 혁신 정치를 단행해요. 대중복리를 위한 국민 경제 육성하여 평화적 통일 달성을 강조합니다. 역시 평화입니다. 네. 경제 육성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육도 얘기하죠. 5월 1일이자 김해가 이제 거의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유세를 했습니다. 김해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제2곡창지대 아닙니까? 농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내가 완전히 기억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농민, 노동자, 근로대중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생소한 그 당시 용어입니다. 낙하산 인사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낙하산 인사. 조금 유행하는 거래요. 생소한. 선생님 지금 그 당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지금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착각을 할까요? 그 당시 이미 죽상께서 예. 그런 말씀을 예. 낙하산 인사 말하자면 이제 조금 앞에 보면 1인 독재 권자의 이승만을 말하는 거죠. 낙하산 인사를 지향한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산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내가 생생하게 현장에서 내가 바로 들은 얘기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아마 구름대 같이 많은 이제 민중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어떤 제약들이 말하자면 있었나요? 장 감시하는 쪽에서는 그 지방의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누가 오느냐 그걸 봅니다. 아. 보기 돼가 있어요. 아니 명백한 그러니까 3대 대통령 선거고요. 예, 이거는 법에 보장된 그치, 유세 아닙니까? 청취해야 되지 하는데 예. 그 감이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도 그랬군요. 예, 그럼요.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르죠. 지금 공개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멀리서 보거나 학생기가 있으니까 멀리서 들은 거는 모르지만은 또 감히 그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마주 이 농민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거기에서는 박수만 치죠. 어떻게 다른 얘기를 지금하고 다릅니다. 뭐 옳소든지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 당시는. 예, 박수만 치는 거죠. 예. 어떤 때는 보면 좀 무덤덤한 이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조심하는 거죠. 예, 조심하는 거죠. 그래도 다 경찰들이나 그럼 다 와 있기 때문에 와 있어요. 예, 심각하게 광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우리가 가령 내하고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가 가령 경찰관에 가면 내 가까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봅니다. 완전 볼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오면은 친한 사람이 오면 나중에 그것도 이의가 뭐 되겠지요. 그런 거를 상당히 모두 유권자들도 아는 사람은 사실상 몸조심을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 하에서도 말 그대로 시대를 60년이나 앞서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죽산의 해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진일보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서 좀 가슴이 아픈 얘기이기도 하네요. 진짜 옳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60년 전을 그 당시 당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게 뭐 그때 하루아침에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말하자면 항일운동하고 정치하면서 그 축적된 그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보당의 이제 강령이나 축산선생이 했던 정책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렇게 나야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사건이 나올 텐데. 이 진보당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죽산선생이 주도했으니까 물론 이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개입은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적인 근로 인텔리 그다음에 중요한 게 중소상공업자도 포함됩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다르지요. 네. 양심적 종교인들 등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직결 제고 국민 대중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투쟁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민중에게. 근데 참고로 민중이라는 말은 빨갱이 용어가 아니에요. 인민이라는 말도 그 당시 자연스러운 말인데. 네. 못 쓰게 한 거예요. 빨갱이 용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쓰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동물아 우리 그때 썼단 말이에요. 동무들아 오너라 달맞이 가자. 근데 지금 못 노래 써요. 가사 있었거든요. 지금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실장님? 친구들아 오너라 이렇게 부르면 될 거예요. 해금 안 됐습니까? 아마? 80년도가 해금됐다는데 이미 그 아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맞습니다. 해금된 거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분이 얘기해서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 중소상공업자들이 하는데 수정자본주의다 이렇게 했어요.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북한이나 소련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독점들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장점을 좀 넣는 그런 복지국가로 가자는 얘기죠. 그 특히 이들이 내세운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부했어요. 레닌 스타일에.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서 의회의 절대다수 제마로서 이게 바로 일반적 민주주의잖아요. 네. 의회에서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적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내용이
56년도 11월 달이죠. 시공간에서 이렇게 창당되어 있는 회사에서 죽사는 평화적 국토 통일, 사회비 민주주의의 지향과 혁신적 민주주의 실시, 계획 경제 체제 수립. 이 계획 경제라는 게 무슨 순수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민족 자본의 육성 동원. 아까 중소상공인들은 민족 자본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회 보장의 실시, 또 교육의 국가 보장제, 요즘은 100% 무상 교육이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보당에 담아야 될 한국 진보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용들이요. 지금 들어도 참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인구의 그 당시 압도적 다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잘 살자는 내용이 담겨진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한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농민을 해준 겁니다. 말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 살려준 건데, 그게 어떻게 했든 간에 5년 전부 상한을 냈든 안 냈든 간에 일단 혜택을 입고 내가 지주가 됐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주가 땅의 소유주죠. 네, 지주. 자장농이 되신 거죠. 자장농이죠. 소장농에서. 내 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시비를 건 게 진보당 사건이죠. 그거에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 말 그대로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뭘 시비를 걸었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또 이 조선재님이 또 많이 또 조사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돼서 떨어졌죠. 네. 그렇죠.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예상 외에. 그 당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2등 한 거예요. 23.9%의 득표율. 그럼 거의 4분의 1이에요. 네네. 지금의 진보 세력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은 거죠. 216만 3,80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 숫자 아니죠. 심지어 지금 사실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죠. 대구. 이 대구에서 이승만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그때 그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진 거죠. 그때 그 대구. 그 대선, 그래서 대구 선거 이후에 공식적으로 진보당 창당돼서 당수로 선출되었는데 이걸 이승만이가 그냥 두지 않고 딱 2개월 만에 국시 위반, 간첩 행위 등을 이유로 결국 죽여버린 겁니다. 국시 위반, 간첩 행위. 이게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1958년 1월 12일입니다. 이때, 말씀 좀 해주시죠. 내가 조금 그 앞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5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요. 17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주반 선생이.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환경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건반 선거의 실패로 돌아가섬을 자인한다. 이승만 박사의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건반 선거의 민심의 기출을 10분 자성하여 근무 시책에 반영하며 종래와 같은 군림적 태도를 교정하기 바란다. 이승만에도 요청을 한 겁니다. 200여만 명의 유권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11일부터 투표일까지 신변의 안전 때문에 소재를 밝히지 못했다. 투표 못했습니다. 본인이 투표 못했는 게 바로 후보자 본인이 투표 못했습니다. 이래서 했고 이제 민생 구출이 반공에 의해 큰 힘이며 평화 통일을 위해 대통령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근데 그 뒤에 이제 5월 27일 이승만은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외신 기자하고. 미국인 가운데 한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른다. 죽산을 겨냥한 발언이죠. 그러나 아시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내외신 기자에서. 없게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없다. 단어를 내지 없다 이게. 없다고 하겠다든지 이게 아니고 없다 이게입니다. 바로 없다. 아예 규정을 딱 지어버리네요. 없다. 없다. 그 완전히 이제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그 발언 위에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바로 이제 58년 1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체포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 1월 10일 날 조봉암, 그다음에 진보당 간부들을 처음에 국시 위반으로 넣었죠. 예, 거기 이제 이 사실상 법원의 영장은 1월 11일 날 오후에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영장 발부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박 실장 얘기처럼 12일 이제 새벽에 5명을 근거로 하고 조봉암 선생은 어떻게 했든 간에 집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13일 날 이제 경기도 경찰국으로 자진 출두를 합니다. 자진 출두했죠. 출두하는 걸 경찰에서는 검거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에다가. 네. 그래서 제 자료 2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용산경찰서에 구속이 됐는데 1월 16일에 최치환이 그때 시안국장입니다. 조 씨는 공산당, 공당원이라 했죠. 공산당원으로 활동 민심을 평화통일로 하여 간첩과 저선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13일 날 이제, 자진 출두했는데 14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틀 만에. 예, 이틀 하고. 뭐 조사나 뭐 증거나 뭐 이런 거 확보 안 하고 그냥 바로 발표부터요? 그러니까 모든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본이 다 있는 겁니다. 각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자체는 뭐냐면 이제 진보당 간부들을 구속할 때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 위반이다. 그다음에 조봉암은 간첩 혐의가 있다. 해놓고 자진 출두하니까 이틀 만에 간첩 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월 17일, 16일 날 시경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17일 날 조영우 검사가 이제 그 평양방송 대조시 태도 돌변은 대북 접선 방정이라고 논평을 한 겁니다. 자, 평화통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북한과 공모해서 해서 먼저 나온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의 지시에 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화통일이. 예.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 방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실제로요. 정말 어떤 북한과 물밑 작업을 해서 간첩 혐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였나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통일 노선과 같이 간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선생님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바로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잖아요. 자꾸 이제 엉터리니까 허리지는 거죠. 허리지니까 이제 나중에 그 양명희 살인의 간첩을 이제 내세우는데 요 앞에 이제 이 죽산이 구속 적부심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 법정에 기다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에 위반되는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네. 없는데, 공판 개정을 없는데, 진보당의 정강정책을 그들 수사당국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터집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겁니다. 무엇을 터집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죄로 잡혀간지 모르고 만들어준 죄 가지고 처형당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 지금 상황에서도 대충 온 국민들이 들어도 다 알만한 내용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 누구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다. 혐의 없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면 당연한 일이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는가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중복되는 겁니다만은. 북진 통일을 제외한 평화 통일은 모두 국시에 위반된다는 것이 맨 처음 그들이 주장하던 수사 각도였다거든요. 네. 평화 통일을 제외하고 평화 통일은 전부 그 제외하고는 전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구속 적부심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이제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또 양명산 사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양명산 사실 평화통일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양명산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양명산이 원래 이 동부 전선에서 미군 그 첩보기관에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부 전선으로 넘어가서 우리 쪽에서 관리를 했는데 양명산은 그 우리가 봐서는 지금 보면 간첩이 아니고 그 보따리 밀수꾼입니다. 브로커죠. 무역. 네, 밀무역.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양다리 걸쳐놓고. 그 관리자를 내가 몇 번 만났는데 그 당시에 갈 때도 이쪽에서 가져가는 약품 같은 거 주로 약품입니다. 녹용 같은 거. 목록을 딱 만들어가 전부 검사해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보내는 겁니다. 저쪽에 올 때 또 들어오면은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 물건을 참 검사를 합니다. 달러가 어디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검사를 해서 내보낸다. 근데 양명산이 그 당시 그 간첩으로서의 급수가
시급 정도 아주 초보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 가지 이쪽에 줄 것도 기밀을 고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사인데 고급 정보를 줄 수가 없죠. 못 가져옵니다. 기껏 해봐야 진보당 정당 때 당원 맹보 그거 중기 그게 무슨 간첩이 됩니다. 간첩은 군사 기밀입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 기밀입니다. 예,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말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뭐냐면 이 1월 달에 1차 11일을 전후해서 검거가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검찰이 한 달 뒤에 기소를 했어요. 그때 기소할 때 조공암한테는 남방간첩 박종호라든지 또 총련에서 파견한 정우갑이라든지 네. 수많은 또 김약수라든지 납북됐던 분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자면 밀사를 보내고 뭐 접선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당은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한다 이렇게 넣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육군 특무부대 예.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입니다. 기무사의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직후에 갑자기 간첩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양명산이라는 간첩하고 조봉암이 접선해가지고 공작금도 받고 그다음에 간첩행위를 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 선생님이 양명산의 실체는 알고 보면 그 보따리 밀수장치. 예, 이 사람을 뻥튀기 시켰다는 거죠. 보따리 밀수. 고급 간첩. 수준이 그런 뭐. 근데 사실 1심에서는 어쨌든 유죄는 유죄지만 사형은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는 이 조봉암하고 양희섭, 이제 본명이 양희섭인데 이게 바로 아까 양명산이죠. 5년 예. 받았죠. 예. 징역 5년 선고받았잖아요. 예. 이때 또 아스팔트 의익들이 나오죠. 예. 와가지고 또 뭡니까? 왜 5년밖에 안 줬느냐. 그래서 또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해서 조막 간첩 처벌하라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재판 파동이 일어납니다. 사형시키라는 얘기예요. 의익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 법정으로 난동을 하고. 근데 이렇게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를 했다면서요? 예. 예. 왜 지금 통합진보당 외 정당 해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거죠.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진보당이 등록이 취소됐어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이게 지금 예. 여러분 역사의 재방송 보는 기분 아닙니까? 이게 1년 시간이 다 돼버리네. 빨리빨리. 1년 동안에 짜증 각본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심이 58년 9월 4일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한 달간. 2심이 예.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사실은 양명산이가 특무대의 협박과 해유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까지 했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무시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일 악질이었어요. 그다음에 조금 그 당시 국무회의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국무회의. 3월 11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이틀 열린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국무회의를 하는데 화요일은 대통령이 주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화요일을 하는데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조보암 사건은 어찌 되느냐 묻습니다. 네. 묻는 게 중요하죠.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당시 법무 그 성명은 안 밝힌다. 법무가 현재 공판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결정될 것이나 그 후 특무대에서 발견한 유력한 확정이 있으므로 유죄에 틀림없다 이래 나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법무가. 공판 중에 있는데 지금 그렇죠. 뒷부분을 다 결과를 얘기를 유죄로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죄. 아. 예, 유죄에 틀림없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물어요. 이 사건의 일반 여론은 어땠냐? 일반 여론이. 네. 하니까 법무가 국민도 이 사건 처리에 성원을 보내주고 있더니. 하여튼 실장님 네. 국무회의가 고놈의 국무회의가 문제군요. 국무회의가 아니라 공모회의죠. 네. 예. 결국에서 대법원에서 보면 사형 선고해버렸어요. 예. 이제 반공 청년들 데모 사건. 예.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북과 동당 유치해서 통일할 것을 회칙했다. 그다음에 진보당 강연 자유민주주의를 변혁시키려고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형 선고한 다음에 뭐죠? 2월 27일 날 사회 선고 났는데 불과 5개월 만에 그죠? 예. 교수형에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3심제 아니에요? 물론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가고 아주 빨리 가진 거죠. 속성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 그 2월 27일 날 했거든요. 59년. 예.
그래 5월달에 이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 청구죠. 예. 했는데 7월 30일 오후 5시에 그때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이 5시입니다. 네. 5시에 기각해 버리십니다. 재심을. 그 양명 사인은 이미 29일날 사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자, 1958년 1월 12일 처음 그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가 됐고요. 예. 13일 날 우리 죽산 선생께서 직접 출두를 하셨고요. 예. 그게 1958년 1월 달의 일이었고요. 1959년 7월 31일 날 교수형이 처해진 겁니까? 속성이죠, 속성. 예. 그러니까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시간을 안 준 겁니다. 네. 5시에 기각을 한 대법원 기각한 네. 이유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퇴근을 네. 해버리니까 업무를 할 수가 없게 아예. 네. 그래서 평화 통일이 제가돼서 그리고 간첩이 됐죠.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판사 3사람이 네. 재심 청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까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말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네. 없는 그런 사건이네요. 예. 네. 그때 나이가 60이에요. 예. 그때 뭐냐면 죽기 직전에 서대변호사에서 옥중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건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나는 비록 법 앞에 죽음의 몸이 되었다고 해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은 스스로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과거의 우리 동지들은 현실의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네. 예, 성명이네요. 예,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사건은 50년도 훨씬 지났어요. 얼마 전에 그죠? 예.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억울하다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죠? 예, 완전한 명예회복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여전히 조봉암 얘기하면 빨갱이 얘기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86년에 전두환 때 그죠? 유성환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의 국실의 반공이라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가 뭐죠? 바로 국회의원에서 날려갔습니다. 네, 어느 분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광적인 반공. 그러니까 반공만 내세우면 뭐 법도 아무것도 원칙도 없는 겁니까? 반공주는 위험한 거. 반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공주는 뭐냐면 빨갱이 때려잡는 거잖아요. 빨갱이 때려잡아서 뭐 할 거냐 물으면 또 빨갱이 또 잡아야 돼. 그밖에 대안이 없죠. 반공해서 뭐 할 건지는 없어요. 이게 광기라는 거예요. 그 광기를 통해서 독재 정권이 유지해왔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네, 그 광기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